이스라엘 정치의 중심 무대에 선 남자 가디 아이젠코트가 어젯밤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주요 도전자로서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자신의 정당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앙 앞에서 눈을 감을 것입니까? 계속되는 분열을 받아들이고 다음 재앙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치유하고 새롭게 세울 것입니까? 에이젠코트는 최근 몇 주 동안 여론조사에서 그의 예샤르당이 급상승하면서 이스라엘 야당 진영의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전 총리 납탈리 베네트의 정당이 몰락하면서 현재 에이젠코트가 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주변의 평화의 범위를 넓히는 나라,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자 그들을 끌어당기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에이젠코트는 이스라엘군의 전직 참모총장으로 그의 아들도 2023년 12월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에이젠코트는 노련한 정치인이지만 네타냐후를 끌어내리려는 다른 인물들보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더 신선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책임감과 솔선수범이라는 단어가 낯선 지도구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할 만큼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선거는 10월 말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긴 선거전이 될 것입니다. 에이젠코트는 언론과 정치적 반대자들의 철저한 검증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에이젠코트는 또한 유권자들이 통합을 이끌 인물을 원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우파와 맞설 투사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10월 말 이스라엘 선거를 앞두고 나온 최신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은 압도적으로 광범위한 국민통합정부를 선호하지만 누가 그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은 분열이 남아 있습니다. 24 뉴스 영어판을 위해 가이렉트 폴스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선거 직후 즉시 광범위한 국민통합정부가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23%는 초정통파 정당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우파 연정을 선호했고 27%는 아랍 이슬람주의 나암당의 지지를 받는 소규모 중도좌파 연정을 원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에 관한 질문에서 야권 지지자들에게 베냐민 네타냐후가 광범위한 국민 통합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었을 때 83%가 아니라고 답했고 14%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개인 지도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연정 지지자들에게 가디 아이젠코트가 통합정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었을 때 70%가 그 생각을 거부했고 22%는 국민 통합을 위해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국제 문제 분석가 댄 페리가 여전히 스튜디오에 있고 시니어 특파원 오원 알트먼이 패널에 합류했습니다. 이번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서 처음 열리는 선거입니다. 오원,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베니타, 이 배경에는 선거 이후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과 2020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반복해서 치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의회에서 최소한 61표의 반대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출범시킬 수 있는 의석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합도, 그에 맞선 중도 좌파, 그리고 다소 우파 성향의 연합도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자연스럽게 61석이라는 숫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국민통합정부이거나 중도 좌파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랍계 정당들의 일부 또는 전구의 지지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리포트에 나온 가디 아이젠코트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는 같은 진영 내 다른 일부와는 달리 아랍계 크네세트 의원들이 기권해 성립하는 정부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정부의 찬성표를 직접 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권할 예정이지만 우파는 이를 자격 미달로 보고 정부가 아랍 정당 지지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10월 7일 이후 상황을 이유로 듭니다. 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거 수학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선거운동이 계속되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댄 페리, 그 점에 대한 생각과 현재 가디 아이젠코트의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가디 아이젠코트는 매우 호감이 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에 군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 출신을 좋아하지만 정치에 들어서면 업적이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타냐후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신중함과 매우 깊은 품위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네타냐후처럼 화려하게 연설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네타냐후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네타냐후의 수사 능력이 계략에 가깝다고 우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현실적인 임무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젠코트도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유명하게도 10월 7일 이후 초기 몇 달 동안 내각에 있을 때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자신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파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가 네타냐후의 아랍 정당 배제 게임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양당제, 즉 두 진영 체제로 들어선 이후로는 항상 우파 종교 세력과 하레딤 그리고 리쿠드가 중도 좌파와 아랍계에 맞서는 구도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두 진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정말 영리합니다. 그는 10월 7일 이전부터 아랍 정당의 정당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오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인데 하레딤도 시오니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레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론조사는 두 진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24 여론조사도 두 진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선거 직후 이스라엘을 선출된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두 진영은 야권이 약 70석, 연정이 50석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20석 18% 격차는 1977년 이후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아마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도 좌파 야당이 아랍 정당에 의존하는 어떤 형태든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 점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92년 선거에서 일당이 되는 것은 어려웠고 당시 61석에는 아랍 정당도 포함됐습니다. 더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 그는 샤스당과 몇몇 다른 정당들을 합류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적인 것은 아랍 정당을 포함한 61석이었습니다. 아이젠코트는 어느 여론조사가 맞고 다른 변화가 없다면 70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총리인 네털리 베넷이 앞서 말했듯이 문어의 머리인 테헤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 몇 달간의 명백한 안보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두 분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댄,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보가 하레딤이 군 입대조차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분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레딤 문제가 안보 문제와 뒤섞이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이젠코트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10월 7일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중고사파는 전반적으로 매우 신중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사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우리 동료 저너슨 레게브가 이스라엘인들이 세 번째 국면을 마주 준비가 돼 있는지 말했는데 제 생각엔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든 아니면 이미 정부에 들어가 있든 그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란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대리 세력 지원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진짜 깊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 보관소에 넣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니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안보 문제가 중심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댄이 말한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문제가 두 진영을 구분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이 열정을 쏟게 만드는 이슈들은 금요일 아침 카페 밖의 의회에서든 토요일 밤 텔아비브 거리에서든 안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부좌파 진영의 특권적 유산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은 반대로 다른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우파가 공공 서비스를 파괴하고 제도들을 파괴하며 사회에서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파괴함으로써 그것들을 장악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야이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중을 움직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보안이나 10월 7일 사태 관련 문제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7일 사태를 어떤 위원회가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표면적으로는 보안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0월 7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베니타, 이건 10월 7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10월 6일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엘리트가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나요? 이 문제는 우리를 2023년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별표가 붙는 문제, 즉 예시바 학생인 초정통파를 징집하는 문제입니다. 그 점을 좀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엘리트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독재 체제냐 혹은 다수의 독재냐 소수의 독재냐 하는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그것을 핵심 이슈로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나라를 푸틴식으로 만들려는 그의 시도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엘리트들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매우 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지지율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레딤에 관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하레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지금 터무니없는 입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하레딤이 드는 체크메이트와 비슷합니다. 인기 없는 법안은 통과시키고 하레딤에게 불리한 법안은 막습니다. 정치적 자살처럼 보이지만 야당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같습니다. 야당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군입대를 거부하는 예시바 학생을 조종사, 전차 지휘관, 예비군과 법적,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려고 합니다. 또 가족과 400일이나 떨어진 예비군들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참고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문제가 바로 능력입니다. 10월 7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 볼 수 있는 깊은 정실주의와 부패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군대는 제대로 작동했지만 전략적인 측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문화전쟁 이슈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요점입니다. 당신 말이 완전히 맞습니다. 10월 7일이지만 그것은 문화 이슈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10월 7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6일의 문제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선거가 매우 치열하게 치러질 것이고 분위기도 매우 험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 상당수는 정부가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도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은 분명히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이 대화도 계속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댄 페리, 오웬 아이트만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